시어머니를 왜 그래? 감히 내 시어머니를 건드려?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사과하고 꺼져.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강지은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골 장터에서 평생 장사를 해온 시어머니와 겉보기엔 평범한 며느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국적인 조직을 이끄는 조폭 두목인 한 여인의 이야기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가던 그녀가 시장을 위협하는 불량배들 앞에서 결국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진정한 가족애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을빛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골 재래시장 한복판, 작은 좌판 앞에서 김치를 파는 박순덕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장터에 나와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하는 그녀였지만 마음만큼은 늘 든든했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아들 때문이었죠. 우리 아들이 은행에서 일해요. 그것도 아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누구를 만나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김민수는 평범한 은행원이었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매주 시장에 들러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그의 모습에 시장 상인들도 모두 부러워했죠. 하지만 정작 그의 아내 강지은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사실 그녀는 전국에 걸쳐 수십 개 조직을 거느린 거대한 파워를 가진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수백 명의 부하들이 그녀의 한마디에 움직였죠. 지은은 매일 아침 남편을 배웅한 후 변신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대신 시크한 정장을 입고 온화한 미소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었죠. 그녀의 조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고 그 누구도 감히 그녀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수금은 어떻게 됐어?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은 긴장한 채로 보고서를 펼쳤죠. 예, 언니. 모든 구역에서 계획보다 10%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다시 평범한 주부로 변신했습니다. 시장에 들러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드렸죠. 어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죠. 우리 지은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하지만 지은은 늘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죠. 특히 순덕 할머니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자신의 이중 생활이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겠다고. 그들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다짐을 시험에 들게 할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떡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일은 수십 년간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죠.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다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시장이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무거운 공기에 휩싸여 있었죠. 상인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떡 언니 들었어요? 어제 청가물 코너에 이상한 놈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다던데. 옆자리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하지만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죠. 다만 낯선 건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만 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소문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시장 입구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분위기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문신이 드러나는 손목, 위협적인 눈빛, 그리고 거만한 걸음걸이까지. 상인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죠. 여기 시장 관리비라는 게 있나?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못했죠. 사실 이 시장은 전통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별도의 관리비 같은 것은 내지 않았거든요. 답이 없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관리해주지. 남자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점포당 50만 원씩만 내면 돼. 그럼 우리가 이 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줄게. 하지만 그들의 보호라는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김치 좌판 앞에도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한 지 얼마나 됐어? 남자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인 기운이 숨어 있었죠. 40년 넘었는데.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 그럼 터줏대감이네. 더욱 우리 보호가 필요하겠어. 할머니 같은 분은 한 달에 70만 원만 내면 돼. 남자는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김치를 팔아봐야 벌 수 있는 돈이 기껏해야 2, 3만 원인데 한 달에 70만 원이라니요. 저는 그런 돈이 없는데요. 순덕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죠. 할머니,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장사 못할 수도 있어.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달들은 체계적으로 점포마다 돌아다니며 돈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은근히 협박을 가했죠.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결정 못하면 여기서 장사 못할 수도 있어. 상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평생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들에게 그 위협은 생존권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교묘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지은이 시어머니를 만나러 시장에 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평소 활기차게 떠들던 상인들이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덕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한 것을 순덕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감히 우리 시어머니를 건드리다니. 하지만 아직은 참자.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 민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오늘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4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성실히 장사해온 시어머니가 불량배들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자신이 원한다면 단 한 통의 전화로 그 건달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전화도 필요 없었죠. 직접 나서서 그들을 응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숨겨온 건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체를 드러내야 하나? 지은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쌓아온 평범한 며느리로서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모여서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장사 못하게 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뭉쳐서 대항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나이가 많았고 불량배들과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은이 시어머니의 좌판에 도착했을 때 순덕 할머니는 김치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응, 밤새 생각만 하다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였습니다. 어제 그 건달들이 다시 나타났죠. 이번에는 더 당당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제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리더가 순덕 할머니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돈이 없어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죠. 할머니가 우리 말을 우습게 보시나? 남자는 갑자기 순덕 할머니의 김치통을 발로 찼습니다. 김치가 바닥에 흩어지며 하루 종일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어머니, 지은이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충격으로 인해 주저앉았죠.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성이 튀어나오려는 순간이었죠. 야, 너. 지은이 벌떡 일어서며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억제했죠. 주변에는 시어머니와 다른 상인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를 들킬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저희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하지만 남자는 지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났던 그 위험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죠. 아, 며느리가 있었네. 그럼 당신이 해결해. 일주일 안에 돈 준비 못하면 할머니 장사 접으라고 해. 남자들이 떠난 후 지은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흩어진 김치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뭘까? 지은은 점점 더 큰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건달들은 매일 나타나서 상인들을 괴롭혔고 보호비를 내지 못하는 상인들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손님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죠.
지은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죠.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이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떡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집 뒤편으로 돌아가던 중에 지은이 뒷마당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와 말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야, 강남 쪽 새끼들이 감히 어디서 설치고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알고 있던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누가 뒤에 있는지 알아봐. 이번 주 안에 정리하고.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숨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전화를 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내가 직접 나서기 전에 조용히 해결해. 알겠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권위와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온 지은을 본 순떡 할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말투는 뭐였지?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뭔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지은이 다정하게 물었지만 순덕 할머니는 방금 전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응, 그냥 그래. 요즘 시장이 좀 어수선해서. 지은은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어색하고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거든요. 혹시 들었나? 지은은 속으로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지은과 순덕 할머니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했지만 두 여자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며칠 후 순덕 할머니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 정장을 입고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옆에는 정중하게 인사하는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의 분위기는 어딘지 보통 사람들과 달랐죠. 언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 거지?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여전히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평소에 놓쳤던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손에 있는 작은 상처들, 때때로 나타나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에 변하는 말투까지. 지은 역시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더 조심스럽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자신의 본성을 숨기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오자 건달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고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협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기 시작했죠. 보호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틴 몇몇 상인들의 가게에는 의도적으로 쓰레기가 투척되었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장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건달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죠. 총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시장을 점령하듯이 들어와서 각 좌판마다 돌아다니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돈 안 내면 여기서 장사 못해.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정리하며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70만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는 몇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를 잃으면 생계 자체가 막막해졌습니다. 할머니, 결정했어? 리더가 순덕 할머니 앞에 서서 위압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주변을 둘러싸며 분위기를 조성했죠. 저는 정말 그런 돈이. 순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갑자기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순덕 할머니는 비틀거리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며 아픈 신음을 흘렸죠. 김치통들이 또다시 바닥에 엎어지며 하루 종일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고 멀찍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왜 그래? 그때 지은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번개처럼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죠. 순덕 할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동안 건달들은 코웃음을 쳤죠. 아, 며느리가 또 왔네. 할머니가 돈 안 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순간 지은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죠. 감히. 지은이 천천히 일어서며 건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며느리가 아닌 전국을 호령하는 조폭 두목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감히 내 시어머니를 건드려?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건달들은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죠. 이 여자 뭐라고 하는 거야? 리더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사과하고 꺼져. 지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그저 웃어넘겼죠. 야, 이 여자 미쳤나? 누가 누구한테 경고한다고? 한 남자가 지은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지은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뒤로 비틀어 넘어뜨렸죠. 아! 남자의 비명이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건달들은 깜짝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섰죠. 뭐야, 이 여자? 리더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지은은 이미 다음 액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달려들자 지은은 정확하고 치명적인 타격으로 그를 제압했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무시무시하게 정확했습니다. 순식간에 3명의 건달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죠. 지은은 천천히 리더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온화한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은의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순덕 할머니 역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이 모두 제압된 후 시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리더의 멱살을 잡고 그를 들어 올렸죠. 그녀의 소나기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고 남자는 숨이 막혀 헐떡거렸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께 사과해. 미안합니다. 리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순떡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그를 놓아줬죠. 그리고 이 소식을 내 윗선에게 전해. 강지은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그럼 다시는 이런 짓 못할 거야. 건달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급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방금 전까지 위세를 부리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고르며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 경외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은 다시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마저 다르게 들렸죠.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상인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불량배들을 단숨에 해결해준 지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괜찮아요. 다들 놀라셨죠? 지은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아. 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죠. 너무 많은 의문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날 저녁 지은과 순떡 할머니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물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그럼 은행원이라고 한 건? 순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건 민수 얘기예요. 저는 다른 일을 해요. 지은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충격적인 하루였지만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한 날이기도 했죠. 지은아, 너무 힘들었겠구나. 예상과 달리 순덕 할머니의 첫마디는 걱정과 이해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고마워, 우리 며느리야. 덕분에 시장이 평화로워졌어.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달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들은 지은을 영웅처럼 대했죠. 우리 시장의 수호천사야. 정말 든든해. 상인들의 태도는 경외심과 친근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시장 사람들이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죠. 자신의 일부분이라도 인정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홀가분했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순떡 할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지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덕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시장에 와서 자신의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다정하게 대해준 모든 것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 진심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알고 난 후 순덕 할머니는 지은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지은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을 보살피는지,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은이 시장 상황을 해결한 방식이었습니다. 폭력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서 상황을 정리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다시 평범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너 혹시 시간 있을 때 얘기 좀 할까? 어느 날 저녁 순덕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도 시어머니의 반응이 걱정스러웠거든요. 어머니, 혹시 제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덕분에 우리 시장이 평화로워졌고 나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됐어. 지은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 거짓말은 했지. 하지만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겠어.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 사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어. 우리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순덕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잖아. 지은은 시어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나야. 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고, 지은은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하던 순덕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정말 복 받으셨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며느리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 앞에서는 여전히 겸손하고 다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 가족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진정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행운이야. 순덕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가족이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과 순덕 할머니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지만
둘 사이에는 남모를 연대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죠.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의 비밀을 지켜주었고 지은은 시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시장의 평화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떤 불량배도 감히 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지은의 이름은 시장의 수호천사로 불리며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정작 지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 즉 남편에게는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아직도 아내가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은은 그 평범함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민수한테는 알아. 우리 비밀이지.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의 걱정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내 남편은 순수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이해심 깊은 말에 지은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랑 지은이가 뭔가 비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두 여자는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꿨죠. 무슨 비밀이야?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지. 실제로 지은과 순떡 할머니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진면목을 알고 난 후 오히려 더 편해졌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은아, 너 힘들 때는 말해.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게. 어머니야말로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가족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시장에 새로운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여기 무서운 여자가 있다던데? 하지만 기존 상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든든한 거야. 우리 지은 씨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장사하고 있어. 지은은 이제 두 개의 삶을 더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비밀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와는 진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모든 상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없었죠. 자신이 조폭 두목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며느리라는 것, 강함과 따뜻함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야.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모든 힘을 가족을 지키는데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정체성이든 상관없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시장의 새벽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김치를 준비하고 지은은 시어머니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감춰야 할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에는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승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